오늘 그 유튜브 라이브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요 화면 보시면은 제 블로그 그 대문이거든요. 네, 블로그 대문인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위산 저하가 있고 두 번째는 장내 세균성 불균형, 즉 장 속에 그 유해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장 누수, 그장 점막이 손상되어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채 흡수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,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중금속 중독이 있는지, 뭐 수은이나 뭐 납이나 카드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환경오염, 중금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경오염 물질이 그 팝스라든가, 그다음에 뭐 벤젠, 그다음에 음, 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 물질로서 그 체내에 계속 축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요 다섯 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섯 번째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항목이 이제 동맥경화입니다. 동맥경화. 동맥경화에서 혈관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가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겨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동맥경화는 이제 킬레이션 같은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. 최근에 또 제가 관심 있게 치료하고 있는 그 원인이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 있거든요.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좀 이제 더 기능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이제 8번 이제 마인드 바디. 마인드 바디가 그 이제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문제, 그런 무의식의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그 척추 밸런스 요런 것까지 치료를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위산 저하 1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. 음, 그래서 이 위산 저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그중에서 흔히들 이렇게 펩시노겐 1과 뭐 2 수치 요거를 가지고만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데요. 요걸로만으로 위산 저하를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. 먼저 이거보다 더 우선시 해야 될 거는 헬리코박터 균의 그 감염 유무 먼저 해결을 확실하게 이게 확인을 한 다음에 헬리코박터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희 병원에 그런 만성 위장병이 있어서 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.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그 위산 저하가 너무 심한 환자, 그런 환자가 오거든요. 그런 환자가 오는데 그 그게 이제 아주 심한 사람은 이제 그 자가 면역 그 위험이 돼서 오시는데 그 위산 수치를 검사를 해보면 이 수치가 그 거의 위암 수술한 사람처럼 나오거든요. 위암 수술한 환자가 뭐 한 8에서 완전 전절제를 하면 8 정도 나오고요. 부분 절제를 하면은 뭐 한 3분의 2 이렇게 부분 절제를 하면은 그 펩시노겐 수치가 한 22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수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위산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 맞는데 이 자가 면역 위험이 생겨가지고 위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지고 위가 엄청 얇아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수치가
팔 근처로 거의 위암 수술한 환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고 이렇게 위가 악화되는 데까지는 그 헬리코박터 그 감염이 장기간 동안 방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위축성 위험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장내 유해균, 장 누수까지 심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가 면역 위험이 생기고 위가 거의 위 수술한 사람처럼 위산이 안 나오는 이런 환자들이 오거든요. 그래서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이 내시경을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. 뭐 2년에 한 번, 뭐 속이 안 좋으시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했는데도 그 헬리코박터를 진단을 못 받고 계속 몇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위가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고 자가 면역이 생겨서 자가 면역 위험이 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. 아, 조금만 한 5년이나 몇 년만 좀 빨리 헬리코박터를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.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? 내시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위내시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를 진단을 못 받고 방치가 돼서 음,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, 왜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헬리코박터 검사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진단을 음, 어떻게 해야 될지,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 내용을 일반인들한테 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위가 나빠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하니까요. 이제 일반인들도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예,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이제 헬리코박터 진단을 그 어떻게 할 것인가, 음, 그리고 이제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그 헬리코박터는 위 점막에 살고 있는 그 세균으로서 위염을 악화시키고 소화기 장애를 유발을 하고 그다음에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인데요. 의사들도 한동안 이거 헬리코박터를 치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어떤 의사는 저처럼 이렇게 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어차피 치료해도 또 걸리니까 뭐 치료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끼리도 의견이 이렇게 많이 부딪히거든요. 어, 근데 이제 한번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, 그 국립암센터의 그 최일주 교수님이 계시거든요. 그 최일주 교수님이 논문을 내셨어요. 그래서 되게 NEJM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저널에 게재를 하셨는데,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, 헬리코박터, 음, 그 헬리코박터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치료를 한 그룹과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위암 발병률을 이렇게 비교하는 논문을 만들었습니다.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, 그, 그 위암 환자인 그 3,100명의 가족 중에서 그 위암에 걸린 환자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위암 환자의 가족 중에서 헬리코박터가 있는 사람 1,676명에게 어,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약하고 위약을 이렇게 투여를 한 것이죠.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헬리코박터 약을 주고 한쪽은 가짜 약을 준 거죠.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위암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추적 기간은 대략 그 평균은 한 이제 중앙값은 한 9년 정도 이렇게 추적을 했고요. 그 대상자 중 그 제균 약을 먹은 사람, 약을 복용한 사람은 832명인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위암에 걸린 사람은 1.2%가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위약, 가짜 약을 복용한 사람 844명, 거의 반반으로 나눴네요. 그 중에서는 23명이 위암에 걸렸습니다. 그래서 1.2%대 2.7% 정도 되는데요.
그러면은 약을 복용을 한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55%가 감소를 한 것이죠.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구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55%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성공한 사람, 그 사람을 따로 체크를 해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608명인데 그 중에 5명만 위암에 걸려서 9년 동안 추적하면은 0.8%가 되고요. 그 지속적으로 감염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.9%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73%나 그 위암이 그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구체적 NEJM이라는 그런 유명 저널에 이렇게 실릴 정도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헬리코박터를 치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이제 종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은 위암 발병률을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 위암 발병률을 73%나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건강상의 이점이 너무 많고,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자꾸 이렇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해야겠죠. 예,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그 건강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라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치료 안 해도 된다, 뭐 이런 의사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이런 논문 내용을 제시하시면은 아마 반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. 공부 안 하는 의사들은 아직도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뭐 간단합니다. 발암물질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 의대 다닐 때 뭐 그때부터 아 시험 문제에 그냥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발암물질을 굳이 음, 우리 몸속에 둘 이유가 없거든요. 예. 이렇게 발암물질이 저는 그 전부터 그냥 발암물질이구나. 아 그러면 무조건 없애야겠다.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요. 그 내과 그 교과서인 해리슨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앞에 그런 논문이 나오기 전부터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진단하는 방법인데요. 첫 번째는 위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한 400배 정도 확대해서 병리과 의사가 확인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내줄 수 있고요. 음, 아니면은 시에로 테스트가 있는데요. 음, 이런 이런 그 조직을 이런 키트에다가 넣으면은 처음엔 이렇게 노란색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는 그 시에로 테스트가 있습니다.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에로 테스트고요. 그 다음에 요소 호기 검사, 이렇게 호흡을 검사를 하는 건데 후 불고 약을 먹고 20분 있다가 또 후 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요소 호기 검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. 뭐 대변 항원 검사도 있고 요거는 이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뭐저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 균의 IgG 항체를 검사를 해서요. 어,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1번 균이 있다. 2번 치료 흔적이다.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없다. 그래서 검사가 의미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치료한 적이 없으면 균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의 환자가 치료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균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그 다른 내시경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.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은 헬리코박터가 있는 특징적인 그 소견 표면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은 뭐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모르는 그 의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단순 위험으로 진단을 하면서 자꾸자꾸 이렇게 치료가 안 되고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학교 동기 내과 그 전문의
형한테도 물어봤거든요. 요런 소견이 헬리코박터 있는 소견인데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심각하다. 그래서 모르는 의사들이 제법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수련을 받을 때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의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의사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. 그래서 위내시경을 받으면은 그 위내시경 CD를 복사를 해두세요.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위내시경 복사를 해가지고요. 헬리코박터가 뭐 의심이 되면은 또는 음, 그 검사가 제대로 검사를 하고 진단이 안 됐는데도 한번 CD를 복사를 해가지고 오늘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봐서 아 헬리코박터가 내 위인 내시경 사진에는 헬리코박터가 있겠다 없겠다 이거를 이제 각자 그 확인을 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위내시경 CD 복사하는데 한 얼마 안 하니까요. 뭐 5천 원 정도 하니까 헬리코박터를 본인이 셀프로 좀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위암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리코박터를 본인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. CD 복사 꼭 해두시고요.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. 자,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 위염 내시경 소견인데요. 아주 중요합니다, 이거. 중요한데 이 내용은 그 삼성 서울병원 이준행 교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한 내용이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발췌를 했고요. 사진도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뒀습니다. 네, 한번 볼게요. 자, 첫 번째 보면은 그 프록시말 스토막 스파티 레디니스 앤드 디퓨즈 레디니스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렵죠? 그냥 식도 인접 부위에 가까운 위 부위, 그쪽에 그 반점성 발적이 있거나 아니면 넓게 퍼진 그런 빨간 점들이 보이면은 헬리코박터를 의심을 할 수 있고요. 주름이 위 점막에는 그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은 점막 부종 또는 이렇게 탁한 위액이 있으면은 뭔가 염증이 있고 헬리코박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닭살 모양 그 결절 그 어떤 덩어리 같은 혹 같은 그런 결절성 위염 그 영어로는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여포성 위염 한글로 하면 림프 여포성 뭐 위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흔히들 닭살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황색종 그래가지고 눈가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황색종이 있듯이 위 점막에도 노란 그런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뭉쳐져 있는 그런 소견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요 네 가지 내용이 있으면은 헬리코박터가 있을 수 있겠구나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모르시는 의사분들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사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이 내용을 공개할까 말까 대단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면역 위험이나 만성 위쪽성 위험, 뭐 장상피화생 이런 게 엄청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못 받고 장기간 이렇게 치료 기회를 놓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제가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. 네. 첫 번째가 그 스파티 레디니스입니다. 그래서 빨간 반점 같은 거죠. 이런 반점들이 이쪽 그 특히 이 그 까만 부분은 이렇게 내시경 그 파이버인데요. 여기가 이제 식도 있는 부위인데 이 주변으로 이렇게 빨간 반점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모여 있는 양상이 보이면은 그전에는 이게 그냥 위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헬리코박터 균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시경 파이버 근처에 이렇게 빨간 반점이 있다고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은 헬리코박터가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헬리코박터 그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긴 위 중간 부위인데 이 중간 부위까지도 이렇게 어, 빨간 이런 반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이면은
위험이 아니라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. 이쪽은 위 아랫부분인데 거의 정상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요런 부위하고 요 윗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요런 내시경 모양을 보이면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디퓨즈 레드니스 이렇게 넓게 쭉 퍼져 있는 양상의 그 레드니스 발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넓게 퍼져 있는 빨간 발적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이것도 헬리코박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고 그위 점막 주름이 이렇게 퉁퉁 이렇게 부어 있으면서 또 이렇게 고름같이 이렇게 탁한 위에 삼출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가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런 소견이 보이면은 헬리코박터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 아랫부분인데요. 이렇게 닭살 모양처럼 위 점막이 오돌토돌 이렇게 올라와 있죠. 이런 경우도 결절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여기에는 이게 헬리코박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결절이 보이는 것을 음, 이제 간혹 이제 장상피 화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여기 안에 장상피 화생이 섞여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헬리코박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한 다음에 이 닭살 모양이 없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닭살 모양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황색종이라고 했죠? 황색종. 그래서 이렇게 지방 덩어리, 콜레스테롤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그 만성적인 위험이 있으면은 요런 흔적들이 남거든요. 요런 게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런 이런 모양들이 내 내시경 사진에 혹시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죠.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느냐? 헬리코박터 의심을 할 수 있다는데 혹시 제 내시경 사진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내시경 CD를 복사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진들을 천천히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고요. 저희 병원에 이제 위장병이 있는 환자들이 오시면은 내시경 CD를 꼭 최근에 한 내시경이 있으면 CD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. 그 내시경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들이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. 그 기타로 요런 석연도 있어요. 그래서 Regular Arrangement of Collecting Venule이라고 그래서 베뉴는 아주 작은 정맥을 뜻하거든요. 그래서 요런 렉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치 그 새가 이렇게 발자국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. 요것도 마치 그 아까 스파티 레드니스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. 요거는 스파티 레드니스가 아니고 렉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정상입니다. 이렇게 뭔가 좀 새 발자국처럼 보이는 그런 위 점막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정상이다. 정상적인 구조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그 헬리코박터 그 위내시경 소견을 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. 본인들이 이제 내시경을 앞으로 하게 되거나 뭐 최근에 한 적이 있다면은 헬리코박터를 치료 받은 적이 없다면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그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,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진단을 이제 의사들한테만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 이제 자기 건강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